지식 체험, 뉴스 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 한국에서 한 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504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정주행하시고 합리적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미성년자 2017년 임대소득 504억은 한 명 기준이 아니고 신고된 2415명 기준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 17년도 역시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계산하면 2087만원 미성년자 소득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출발선에 서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매년 수천만 원이 따박따박 내가 잠을 자든 학교를 가든 들어오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팔은 삼성동 주택 기억하시죠? 90년 매입 10억 수준이 2012년 45억, 50억 시세로 보도들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2017년, 즉 탄핵 후 청와대에 나와서 며칠 삼성동 주택 살다가 집을 팔죠. 가격이 67억 5천만 원. 즉 박 대통령이 잘났든 못났든 약 27년 만에 50억 넘게 시세 차익을 본 셈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도세 등 다 계산, 장기 보유 각종 공제 등 2억대 세금 추정되는데 넉넉하게 빼도 50억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손에 꼽는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몰빵을 해도 쉽지 않은 가격이면 분명합니다. 현재는 장기 보유 공제 등 제도 일부 변경 또는 물가가치 등 달라졌고 이런 것 언급 말고 전체 맥락의 취지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나쁘다, 특정 개인을 욕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최근 연예인 중에 이슈가 뜨거운 구씨 안씨 부부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2012년 7억 200에 샀는데 현재 11억 5천 7년 동안 물론 세금 계산 안 했지만 단순하게 7년에 4억 5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내 밑에 한 사람 둔 격이죠. 슈퍼스타급 어쩌다 한둘이 빌딩 샀네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연예인들 수십억 차익 소식을 질리도록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 20살인가요? 아무튼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가 됐던 자녀 개인 방송으로 본인 입으로 3억 원짜리 벤츠를 사야겠다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돈 있으면 살 수 있죠. 부자가 돈을 써야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건 청년들의 출발선이 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끊어가면 체험TV는 서로의 생각이 모여 퍼즐처럼 맞춰지고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을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채널도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의견도 남겨주세요. 부동산 문제는 다룰 범위가 넓어서 한 번에 정의를 내리거나 주제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주택만 언급하면 30명이 임대주택 1만 1천 채를 보유했다고 공중파 뉴스의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본인이 그냥 아파트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한 단지, 두 단지 이런 식으로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강북에 사는 10살 어린이는 16채를 보유한 사례 등 우리나라 임대사업 등록률이 매우 낮음에도 깜짝 놀랄 뉴스들 가끔 접합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 넘었지만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저출산은 경제에도 악영향인데 각종 저출산 대책을 얘기해도 여러 이유가 공존하지만 주거 문제 빼놓을 수 없죠. 주택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이 주택만큼은 투기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90%의 사람들이 다수가 유리하고 10% 이내 또는 5%의 사람들이 상향 초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좋다. 세금 얘기하니 경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효세율 0.15, 16% 수준이라 OECD 평균에 비해 낮아요. 그럼에도 전체를 높이자는 게 절대 아니다. 언론이나 기득층이 증세로 몰아 여론이 형성되니까 즉 부동산 보유 상위 5%만 높이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예를 들어 나도 이제 집 하나 마련해서 조금 버나 싶은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벌어서 좋아라 할 때 상위 10%를 따라갈 수 없는 내 집이 조금 올라도 장기 레이스로 큰 이득이 못 되는 시스템에 갇혀버립니다. 이걸 착각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주택 두 채니 세 채니 사정에 따라 부모 집이든 보유할 경우 있을 겁니다. 제가 콕 집어 언급하는 보통 다수의 일반적 사례는
즉 집 한 채 정도는 오히려 혜택을 주자입니다. 워낙 민감하게 개인주택, 사유지 조금 있는 사람도 경기 일으킬 수 있으니 딱 경계하는 건 다주택, 누진 중과세, 주택이 뭐 수십 채, 수백 채 여러분과 개인과 멀죠. 개인주택이 뭐 50억, 7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과 거리가 전혀 상관없는 뭐 사람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좁은 범위로 접근을 하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는 추가 세수가 환원되는 구조가 어떨까 싶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다수의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5채, 10채, 20채 올라가면 나중에 보유세가 커서 바보가 아닌 이상 소유의 욕심을 안 내게 세율을 짜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해도 좋은데 적당히 하셔라 이겁니다. 성인도 안 돼서 수십 채 보유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투자, 자산관리 얼마든 하시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즉 개인의 주택에 투기가 몰리지 않고 건실하게 부동산 투자도 기업형이나 관리형 주식 투자처럼 대형 빌딩을 쪼개서 국민들이 투자하고 리츠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게 보다 보편화되는 게 좋다고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예상 반론 중에 왜 빨갱이냐 사유재산을 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국가가 뭔데 세금을 걷습니까? 소득세율은 원래 차별하듯 고소득자는 높은 구간 적용합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소득세 구간 다 다릅니다. 그럼 빨갱입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상하수도 우리가 물 쓰는 거 저렴하게 쓰지만 민간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전기가 됐든 공항이 됐든 민간이 허용되는 산업도 제도적으로 진입을 제어하거나 심사하는 분야도 있듯 주택이 지나친 사업, 투기 수단이 되면 곤란해요. 각종 부동산 형태 중에서 거주용 주택만큼만이라도 비투기성으로 점차 가자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 아니더라도 개인이 수백 채 보유를 장기간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가 바뀌어도 그냥 버티기가 안 통하도록 혹자 세입자 전가를 얘기하는 분께는 이런 식입니다. 11채부터는 만약 2%, 3%, 4%, 5% 이런 누진 증가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즉 세입자가 전가되어서 피해보는 그런 구조는 아예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보유분부터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든 임대사업자든 일정 부분 수용하되 지나치게 상식을 넘어가는 그 수준은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취지를 잘 접근해서 무조건 때려잡자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 1억이니 2억이니 개인 사업이든 좋은 직장이든 벌어도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세율 높고 세금 잘 내죠. 진짜 큰 부자 출발선이 너무 거저 앞서는 게 심각하죠. 제 지인이 탱자탱자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도 가끔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물 하나 주시려고 하는데 어릴 적 50억 하는 줄 알았는데 100억이 넘어간답니다. 사회적 생산성도 온통 낮아지고 조물주의 건물주, 부동산 공화국의 초점이 지나치면 뭐든 과하면 문제. 여러분 한국이 알고 보니 장점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보다 치안이 우수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거나 지하철을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이 우수하고 저렴하거나 빨리빨리 성격 때문인지 각종 업무 처리가 고속, 초고속. 해외에서 세워라, 내워라 1주, 2주 걸릴 것이 한국은 반나절 같은 효율성이 좋죠. 한국이 많은 장점처럼 훗날 주택 거주 문제가 한국의 장점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한국은 국토도 좁은데 국유지 30% 미만 수준, 국공유지 싱가포르 81%, 대만 70%, 미국 50%, 스웨덴 40% 등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아요. 둘째, 사유지 기준 개인 1%가 52.8%, 상위 10%가 90.1%, 2019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국토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개인 1%가 절반을 넘게 갖고 있어요. 상위 10%가 90%를 넘게 독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나친 부동산 투기 공화국 금수저에서 이제 황금 수저로 일부 부동산이 있어도 상위 독식 구조. 넷째, 결론은 부동산 중 주택 분야만이라도 투기성 거품을 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또는 세율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90% 이상의 일반 국민이 조세 재앙이 없도록 동결 또는 오히려 상위 5% 등 추가 세수를 역으로 90% 국민에게 지원되도록 하거나 주택 보유 지원 목적세로만 전용되도록
여러분의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 퍼즐처럼 채워가는 체험 채널. 체험TV는 좀 더 나은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체험TV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발.